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상원 통과는 됐어요.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만장일치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하원 쪽 이제 표결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샌더스 후보와 또 여러 가지 강론을반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지금 지원책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V자 회복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야간 선물 봐서는 조금 오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미국의 어떤 그 증시의 기대감, 그러니까 사흘 연속 상승하면서 바닥 대비 20% 넘게 오르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바닥을 탈출했다. 보통 이제 저점에서 20% 넘게 이제 반등을 하면 어떤 반등이 전환이 되는 어떤 징표 시그널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기대감으로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정책 의지에 의해서 올랐다면 지난 밤에 이제 발표됐던 주간 실업 급여 신청자 수는 글로벌 대공황 이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수치였어요. 300만이 넘었습니다. 와. 주간 실업 급여 신청 건수가 보통 20만, 30만 내외로 움직였던 게 10배 이상 늘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프리랜서와 같은 사람은 아예 실업 급여 신청자 대상에서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치는 이제 어떤 이제 사무적인 수치이고 실질적인 수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다시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면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추월했어요. 네. 8만 5천여 명입니다. 하루 만에 16,000명이 나타났고요. 사망자가 200여 명이 하루 만에 발생을 한 겁니다. 특히나 뉴욕은 되게 심각한데요. 뉴욕은 전 세계 가운데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기로 유명하고요. 하루에 지하철, 이 대중교통 이용시설 500만이 넘습니다. 여기에다가 3,000편이 넘는 비행기가 오가는 곳이 바로 뉴욕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전체 확진자 발생 수가 대부분 이제 이 트럼프의 타워가 있는 뉴욕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이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려면, 반등이 이어지려면 적어도 한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이 근본적인 감염병에 대한 어떤 말끔한 이제 이 종식 선언이 나와야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계단을 만들어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계속 안전장치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부가 발표한 거는 2조 달러, 2조 한 2천억 달러 가량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연준은 이미 무제한으로 돈 헬리콥터에서 풀겠다고 했습니다. 별도의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트리플 B급의 정크 등급의 이제 회사채까지 이제 매입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나올 수 있는 대책, 옛날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했었던 대책 이상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정도고, 그런데 지금 실제 경기는 이를 훨씬 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체험하지 못한 이제 위기다 보니까 지금 1분기 마이너스로는 안 끝날 것 같다는 겁니다. 1분기, 2분기 그리고 올해 전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우리가 V자형 회복이다. 물론 벤 버넌케 FRB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병이 종식이 되면 그 말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게 백신 치료제 개발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방 백신은 1년 이상, 그리고 치료제를 하더라도 이게 상당 기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식이라는 걸 말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미국인도 그렇고 전 세계인의 60%가 이제 걸려서 자가 면역이 생긴 이후에나 종식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한 번도 안 해본 단군 이래 최초의 양적 완화를 해요. 3개월 동안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 RP 사준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것 때문에 기업들의 유동성은 조금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한국은행이나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단은 금리를 낮춥니다.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잘 안 돈다. 이럴 경우에는 양적 완화. 간접적으로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들임으로 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방식을 씁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달러 사재기로 미국의 국채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미국 국채도 언젠가는 기간이 지나면 달러로 바꿔주거든요. 달러하고 국채의 차이점은 뭐냐? 달러는 당장 지금 내가 아무 데나 가서 쓸 수 있지만
미국 국채는 3개월, 10개월, 1년, 10년 이게 지금 제한이 걸려 있는 겁니다. 예. 이자는 주지만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당장 현금만 갖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이제 뭐 국채뿐 아니라 은행채, 하물며 이제 기업의 회사채나 CP까지도 매입을 해주는 거고 예. 지금 한은이 내놓은 무제한 이 양적 완화는 약간 결이 달라요. 이거는 기간이 예. 미국은 뭐 1년, 10년 기한이 없지만 이거 3개월짜리입니다. 단기 시장이에요, 단기. 하는구나.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금리를 0.75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출 수는 없어요. 예. 더 낮추게 되면 외국인 셀코리아 더 부추길 수 그쵸. 있고요. 부동산도 좀 불안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은행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고채 정도, 은행채 정도는 매입을 해줄 테니까 석 달 동안은 무제한으로 한번 니네들이 기업에 돈을 풀어봐. 은행에서 회사채든 기업업이든 매수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기준금리 0.75%에다가 10베이시스 포인트만 더한 거예요. 예. 거의 제로 금리로 내줄 테니까 석 달간은 한번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봐. 이게 지금 과거에도 없었던 거예요. IMF에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얘기는 뭐냐? 역으로 기업들이 돈 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구나. 돈이 씨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현금이 있어야지 현금을 갖고서 달러로 이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지금 메말라서 이제 한은이 이제 발권용을 동원해서 채권 매입이라는 강수까지 둔 겁니다. 초강수를 둔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준 기축통화도 아니고 원화 같은 경우 이머징 마켓에서 사용되는 통화 정도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G7 국가에 준한다라고 해도 이건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양적 완화가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또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우리도 미국처럼 양적 완화 좀 하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2월부터 실기론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 입장 굉장히 난처해요. 난처하죠. 금리를 0.5%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행채며 국고채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낮아져야지 기업들이 저금리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텐데 예. 이 선순환이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책까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은행한테 무제한으로 석 달 동안 돈을 쓰게 한다 하더라도 은행들이 과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 은행 입장에서 부실한 회사채를 살까요? 국고채를 살까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대출해주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리스크 테이킹. 적어도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 환수율이 빠르고 굉장히 신용 등급이 단단한 회사들에 대해서만 이제 선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도 아예 이제 미국처럼 공격적으로 지금 사실 한은행이 직접 민간 기업 회사채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별도의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그쪽을 통해서 회사채든 아니면 CP든 기업 어음이든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돈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석 달이긴 합니다만 지금 한은의 입장은 상황을 봐가면서 6월 이후 더 7월 이후 더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지금 위기의 초기이기 때문에 예.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인도 쪽까지 이동 금지령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수요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 써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근데 안 움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중국 안 움직이죠. 미국 안 움직이죠. 인도까지 잃어버리면은 뭐 원유가 계속해서 에너지 쪽이 공급이 계속 안 좋을 텐데 이거 어떻게 원유를 할까요?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예.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원유 가격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자, 과연 지금 전 세계 이 코로나로 인한 이제 위기가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가 이탈리아발 유럽이 와야 되는 그렇죠. 금융 위기로 가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를 들라면 이 유가가 정말 20달러 선에서 머물면서 예. 이 채산성이 약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을 덮칠 거냐 이 문제예요. 신용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1위, 2위, 3위 소비국이 전부 다 안 지금 움직여요. 이동 제한 조치예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면 사실 원유는 소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를 아무리 끌어올리기 위해서 셰일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준도 동원하고 사우디를 압박하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유가 지금 원유에 대한 수요 공급을 치면 공급이 원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를 이길 수는 없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더 우려되는 건 뭐냐? 그러면 원유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가운데 물가까지 떨어지는 이른바 일본의 20년 잃어버린 20년이 전 세계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회복 기간이 지금 뭐 벤 버냉키 FRB 전 의장처럼 V자형이 아니라 정말 깊은 바닥이 깊은 L자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닥터 두미라블은 누리베 교수의 경우에는 아예 니네는 L자 아니야. 지금은 I자 상황으로 직전 급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를 보는 거는 과연 단기적으로 보면 유가가 더 떨어져서 셰일가스 업체를 덮을 거냐인데 글로벌 경제로 놓고 보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가운데 물가까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질 거냐. 이게 더 우려되는 겁니다. 그 둠 교수님은 항상 느끼는 건데 정말 그 닉네임 값을 정말 둠하게 하시는 느낌이 좀 들고요. 궁금한 건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저희 환율은 지금 1,200원 초반대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화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십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자였나요? 우리가 예. 1,600선, 1,500선 무너졌던 적 있죠. 그날짜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간에 한 1,000조 원. 그렇죠. 외국인 비중이 한 40%라고 하면 아직 400조 정도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남아있네요. 물론 뭐 하루 등락에 따라 시가총액은 변하기 때문에 예. 그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채를 지난해까지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100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500조 원 상당의 이 자본이 있어요. 이걸 팔 거냐? 지금 한 달 동안 10조 팔았어요. 10조 파니까 이 패닉이 난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진 시장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면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먼저 돈을 뺍니다. 그렇죠. 빼서 이쪽으로 레버리징하죠. 자, 예. 500조 갖고 있는데 지금 10조라고 하면 2% 뺀 거예요. 예. 2%밖에 안 빼고 가만히 놔둘 것인가? 물론 600억 달러라는 77조 원 상당의 미국이 뒤에서 버텨줘서 달러 비상 이제 마이너스 통장은 있어요. 그런데 10조를 한 달 만에 뺐어요. 더 많은 돈이 빠지면 그 금세 동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달러에 대한 수합을 더 늘려서 G7 국가까지는 자기네 무제한이에요. 예. 무제한 자기네 통화를 갖다 놓고 달러를 뺐을 수 있습니다. 이자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하는 수준으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한테 전화해서 20여 분 동안 한국의 진단장비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도 통화 수합을 좀 그렇지. 좀 한도를 좀 넓히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G7에 준하는 순서로 무제한을 한다면 모를까. 또 하나 대안은 미국과 그게 안 된다면 일본 그리고 중국과 해야 돼요. 중국은 오늘 10월에 아마 560억 달러 규모 예. 수합이 이제 만기가 되는데 더 한도를 높여서 증액을 해야 해요. 그나마 중국은 좀 이제 우리가 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러나 일본도 필요합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반목하고 있는 게 상황이지만 예. 이 통화 정책 지금 외환 시장만을 놓고 보면 우리의 플랜 B는 반드시 IMF의 이 기축통화 국가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 이제 뭐 달러 이외에도 유로화, 파운드화, 그리고 위안화, 엔화 이 5개 통화는 언제든지 가져가면 달러로 바꿔줄 수 있는 준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엔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는 분명히 더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통화 수합을 늘릴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되고 있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좀 여쭤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